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2 죽음보다 큰 소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보다 큰 소름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60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2 죽음보다 큰 소름. 나는 알을 보고 알씨와 나와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환희에 넘쳐 흐르고 감격의 눈물로 흐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무자비한 몹쓸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과 어머님의 지성이 감천하여 꼭 병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꼭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알이 나의 병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여 본다. 그 하나는 하늘에서 주는 숙명을 또는 어디까지나 숙명에 대하여 진실하려는 약혼자에 대한 하나의 봉건적 도덕의 의무감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플라토닉 사랑이 결정한 감각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인 것으로 높이 끌어올리려는 사랑을 가장 순수한 사랑의 극치라고 이상하면서 이타적 사랑만이 사랑의 본연이라고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것인지, 여하튼 간에 전자에 속한 것인지 또는 후자에 속한 것인지 하는 분간은 차치하고 다만 알이 이처럼 헌신적인 자기희생을 하는 것이었다. 알이 자기희생을 나에게 바친다는 것에 나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가슴 아픈 감회가 없으랴만, 그러나 다만 처절하게 오인하여 핏줄기를 뜨겁게 도는 20대 젊은이의 눈물로밖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표시할 수가 없었다. 알은 밤이 늦어서야 반용산 함흥의 진산 기슭가에 있는 낭민정의 자기 집으로 갔었다. 알은 자기 집에서 가는 길에 얼마나 울었을 것인가, 또 자기 집에서 밤이 새도록 혼자서 얼마나 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나의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한 단장 해오의 눈물을 금할 길 없었다. 사랑하는 한 처녀가 자기의 청춘의 꿈의 신기루가 터무니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고 환멸의 비애를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문득 북경의 S가 자살한 것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 S의 시령이 점점 크로즈업하여 눈앞에 크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나는 무서운 기가 생긴다. 원기가 내 방에 가득 차 있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떠도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죽어지는 것보다도 S가 불쌍하다는 서러움과 알이 불쌍하다는 참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라고 챕터 21을 막감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혹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나 단어에 대하여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알을 보고 알씨와 나와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세상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로서는 환희에 넘쳐 흐르고 감격의 눈물로 흐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이렇게도 무자비한 몹쓸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과 어머님의 지성이 감천하여 꼭 병이 나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꼭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챕터 21을 열고 있는데요. 정신을 잃고 사경을 헤매다가 반가운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으니 당연히 이것이 꿈이냐 생시냐 하는 심정이었겠죠. 저 같으면 환희와 감격으로 다시 졸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혹독하게 나병과 싸웠던 모양입니다. 의식을 잃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모습이 대견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오롯이 지극정성으로 관여해 주신 어머니와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랑하는 아르의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환희라고 하는 것은 즐겁고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느껴 뭉클한 감정이 일어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자비라고 하는 것은 냉혹하고 모지름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성이나 마음의 하늘이 크게 감동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대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나의 병을 구원하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하여 본다. 그 하나는 하늘에서 주는 숙명을, 또는 어디까지나 숙명에 대하여 진실하려는 약혼자에 대한 하나의 봉건적 도덕의 의무감에서 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플라토닉 사랑이 결정한 감각적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신적인 것으로 높이 끌어올리려는 사랑을 가장 순수한 사랑의 극치라고 이상하면서 이타적 사랑만이 사랑의 본연이라고 확신하는 데에서 오는 것인지, 여하튼간에 전자에 속한 것인지 또는 후자에 속한 것인지 하는 분간은 차치하고, 다만 알이 이처럼 헌신적인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우는 알에 대하여 깊은 생각에 잠겼나 봅니다. 정혼자라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내 곁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 이러는 것인지 가늠이 가지 않았나 봅니다. 솔직히 세속적으로만 판단하자면 희망이라고는 일도 없는 문둥이에게 나의 일생을 맡기려 하겠습니까? 지난 챕터에서도 언급했듯이 하운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알이 위대해 보이고 따라서 하운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환자를 간호한다는 뜻으로서 우리는 흔히 영어로 케어한다 하죠. 그리고 숙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 때부터 타고난 정해진 운명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 등의 상하관계에 따른 질서만을 중히 여기어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봉건적 사회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토닉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세계보다 관념세계를 더 높게 평가한 플라톤 철학의 성격을 이르는 말인데, 플라톤이 정의한 사랑의 단계이자 종류는 총 4가지로 육체적 사랑, 도덕적 사랑, 정신적, 신앙적 사랑,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겠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을 따르자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서서히 발전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치라고 하는 것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를 뜻한다 하겠고, 이타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 그리고 본연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가지고 있음, 그것을 본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치라고 하는 것은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않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자기의 수고나 목숨을 아끼지 않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자기 희생을 나에게 바친다는 것에 나도 목석이 아닌 바에야 어찌 가슴 아픈 감회가 없으랴만, 그러나 다만 처절하게 오열하여 핏줄기를 뜨겁게 도는 20대 젊은이의 눈물로밖에는 다른 무엇으로도 표시할 수가 없었다라고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희생하려는 알을 보면 안타깝고 속이 상하지만 나병을 앓고 있는 하운으로서는 딱히 보답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만은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겠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을 흘리는 것이겠지요. 여기서 목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돌과 같이 감정이 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회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을 더듬어 생각하며 느끼는 해포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절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처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오인, 오열이라고 하는 것은 서름에 복받쳐 목매어 움을 뜻하는데 본문에서는 오인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오열로 읽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은 밤이 늦어서야 반용산 함흥의 진산 기슭가에 있는 낭민정의 자기 집으로 갔었다. 알은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울었을 것인가. 또 자기 집에서 밤이 새도록 혼자서 얼마나 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 나는 나의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한 단장 해오의 눈물을 금할 길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이 의식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다가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되자 밤늦게 함흥의 진산인 발룡산 기슭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 속에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또 집에 도착해서는 얼마나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릴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하운의 마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의 마음을 훤히 꿰뚫어보는 하운으로서는 어쩌면 이것이 더 가슴 아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반용산이라고 하는 것은 함경남도 함흥시의 진산으로서 태조 이성계가 젊었을 때 말타기를 연습하던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높이는 318m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 319m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본뜻 지덕으로 묵직하게 눌러앉아 그 지방을 편안하게 하는 산이다라는 뜻인데 바뀐 뜻은 한 지방의 대표적인 산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진산은 그 고을을 진호하는 주산이 되므로 옛날에는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낭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반용산 기슭에 있는 낭민정의 일본식 행정구역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라고 하는 것은 오장은 간, 심, 비, 폐, 신을 말하고 육부는 담, 위, 대장, 소장, 방광, 삼초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다는 뜻으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큰 슬픔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뉘우쳐 깨달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 처녀가 자기의 청춘의 꿈의 신기루가 터무니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느끼고 환멸의 비애를 겪었을 것을 생각하니 문득 북경의 S가 자살한 것이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 S의 시령이 점점 클로즈업하여 눈앞에 크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혹여 R이 낙담하여 중국 북경대학교 유학 시절 겪었던 S의 악몽이 떠오르며 혹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긴 것이죠. 자신의 처절한 모습에 알마저 S처럼 나쁜 선택을 하면 어쩌나 하는 노파심이 생긴 것이겠죠. 그러나 진솔한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사랑에서는 어리석은 짓은 있을 수가 없게 마련이죠. 여기서 신기루, 책에는 진기루라고 되어 있는데 신기루라고 하는 것은 광학에서 빛이 밀도가 서로 다른 공기층에서 굴절함으로써 멀리 있는 물체가 가까이 보이거나 없는 사물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뜻하나 여기서는 미래에 대한 꿈 또는 희망으로 읽는 것이 맞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환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 가졌던 기대나 이상, 꿈 등이 깨어질 때 느끼는 실망감이나 허무감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애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서름을 말하는 것이고 S라고 했는데 S는 하운이 북경대 유학 시절에 만난 제중국 동포 2세로 북경 협화의과 대학생으로서 성유리라고 알려진 하운의 리지였으나 하운의 설명으로 자살한 여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시신의 홀령이란 뜻이나 흔히 홀령이라고 부른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즈업이라고 하는 것은 피사체에 가까이 접근해 찍은 장면, 대개 피사체를 화면 가득 포착한 장면을 지칭한다 하겠고, 클로즈업은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기법으로 연기의 일부를 확대해 보여주거나 사물을 확대해 관객에게 제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서운 기가 생긴다. 원기가 내 방에 가득 차 있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떠도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죽어지는 것보다도 S가 불쌍하다는 서러움과 R이 불쌍하다는 참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라고 챕터 22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자서전을 보도라면 어머니가 미신적인 언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운 역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미신적 표현들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긴 산업화 이전에는 미신이 우리들의 일상이다시피 했던 사회상도 큰 영향을 끼쳤으리라 믿습니다. 점을 본다든가 푸닥거리를 한다든가 굿판을 벌이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힘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고, 원기라고 하는 것은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개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한자로서 부끄러울 참자와 두근거릴 개자를 써서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한다는 뜻으로서 우리의 참회와 같은 뜻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5화는 하나온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발생기 챕터 23 환멸의 가정환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